기록했습니다. 오늘 제가 언급해야 될 사항인지 아닌지 모르겠지만 최근 추미애 법무부 장관과 윤석열 검찰총장 간에 있는 그 부하에 관한 논쟁에 대해서 제 나름대로 의견을 한번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저는 사실은 생도생활 4년까지 포함해서 35년을 육군에서 근무하다가 이제 대령으로 전역을 해서 다행스럽게 사립대학교에서 이제 교원 생활을 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그 근무하는 과정에서 제가 사회가 군보다 더욱 권위주의적이다라는 그런 생각을 제가 경험한 군보다도 훨씬 대학 사회 또는 주변 사회에서 들리는 일들이 굉장히 일방적인 결정을 많이 내리는 것 같다 이런 생각을 했었고요. 인사권 이 행사에 너무 집착한다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상하 간의 소통이 생각처럼 많지 않고 아주 제한되는 것으로 생각을 했고요. 특히 상하 간에 어떤 결정을 내릴 때 밑에서 건의를 하고 또 그 관련 사항을 협의하는 것보다는 일방적인 지시가 많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 여러분들이 생각하기에는 굉장히 일방적으로 이 명령 지시하고 무조건 복종하는 것으로 보지만 굉장한 리더십이 강조됩니다. 리더십은 사실 자발적인 복종을 전제로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사회는 여전히 헤드십만 작용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제가 금방 리더십과 헤드십이라고 말을 했는데요. 헤드십은 공식적인 지휘, 권한, 제도, 명령이나 지시를 통해서 통솔하는 겁니다. 개인적인 역량이나 또 개인적인 품성보다는 제도에 의해서 주어진 권한에 의한 그 지휘를 말하는 거죠. 근데 반대로 리더십은 지휘, 권한, 제도보다는 부하들의 마음을 움직여서 자발적인 추종 또는 복종을 이끌어내는 것을 말합니다. 이것은 사실은 인간적인 그런 어떤 지도력, 감화력 이런 것이 매우 강조되는 그런 형태입니다. 실제 군대에서는 그 헤드십이 제도적으로 강력하게 보장되어 있지만 그걸로는 부하들의 자발적인 복종을 이끌어내지 못하고 자발적인 복종을 이끌어내지 못하면 전투력 발휘가 어렵다고 생각을 해서 리더십을 매우 강조하고 있는 거죠. 검찰과 군은 상당한 건 유사성을 저는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우선 가장 중요한 것이 아주 높은 소명의식입니다. 그런 국가 방어에 대한 아주 높은 소명의식을 갖고 있고요. 검찰도 이제 국가에서 범죄자를 엄단한다. 특히 이제 높은 사람들의 범죄자를 엄단한다는 높은 소명의식을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검사 동일체 원칙이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를 통해서 군보다도 더욱 강력한 일사불란한 조직 문화를 강조하고 있고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제 정치적 중립이 강조됩니다. 군도 이 폭력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것을 어떤 정치적 성향에 의해서 행사되어서는 곤란하고 검찰도 관련된 권한을 정치적인 그 어떤 이 변화에 따라서 좌지우지돼서는 안 된다 이런 생각이 강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기본은 뭐냐 하면 둘 다 강력한 권한을 보유하고 있다는 겁니다. 군은 무력입니다. 이건 국가 전체를 사실은 전복시킬 수 있는 그런 무력이죠. 검찰의 기소권도 사실은 평시 제도가 작동하는 그러한 그 분위기에서는 상당한 그 권한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 군과 검찰의 경우에 그 부여된 권한 또는 그 힘을 잘 사용할 때는 국가 전체에 굉장한 그 보탬이 되지만 악용할 경우에는 국가 전체를 그 구렁텅이로 몰아넣을 수 있는 그런 그 양날의 칼이라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이 두 집단은 리더십이 가장 중요합니다. 겉으로는 이렇게 상명하복에 강력한 제도적인 장치가 되어 있지만 그것만으로 이 부여된 임무를 충분히 수행할 수 없다는 겁니다.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소명의식이 중요하거든요. 부하들 또는 구성원 전체의 소명의식을 이끌어내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리더십이 강조되는 것이 저는 동일하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이 군과 민간의 관계에 관해서 세계적인 석학이라고 평가받고 있는 서머니 헌팅턴 또 이 장교 집단과 이런 법관을 전문 직업으로 분류하면서 이 특별한 이 어떤 기준, 원칙이 적용돼야 할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윤석열 검찰총장은 법무장관의 부하가 아니다라는 말에 의해서 부하 논쟁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 국어사전에 보면 다른 사람에게 소속되거나 고용되어서 명령을 따르는 사람입니다.
이 말은 당연히 군에서 유래됐죠. 군에서는 지휘관은 이제 그 중대장 이상을 말합니다. 지휘자는 이제 뭐 소대장, 분대장 이런 하급 지휘자를 말하는 거죠. 이 지휘관 또는 지휘자 예하의 하급자를 말합니다. 대대장이 있다면 대대장의 부하는 그 대대원이겠죠. 연대장의 부하는 그 연대원일 거고요. 사단장의 부하는 그 사단원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소속이 다른 부대의 하급자는 부하가 아닙니다. 자, 근데 어쨌든 이 부하가 지향하는 바는 그렇습니다. 절대적인 복종이 전제된 용어입니다. 이 지휘관 또는 지휘자가 지시하는 거에 대해서 토를 달지 말고 가급적이면 무조건적으로 복종하는 것을 말하는 거죠. 사실은 뭐 어떤 집단이든 간에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는 부당한 명령, 불법적인 명령은 사실 들어야 하지 않는 것은 뭐 당연합니다만 그렇지 않다면 따지지 않고 들어야 하는 관계를 상관과 부하의 관계라고 말하는 것 같습니다. 즉 부하냐 아니냐 하는 것은 이 부하냐 아니냐 하는 그 정의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과연 절대적인 복종의 관계냐 아니냐에 관한 사항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윤석열 총장은 검찰청에 대한 국정감사 시에 검찰총장은 법무장관의 부하가 아니다 이렇게 언급을 했습니다. 그 뜻은 앞에서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검찰총장은 법무장관이 지시한다고 해서 무조건 따라야 하는 관계는 아니다라고 말한 것 같습니다. 실제 검찰청법 제8조를 보면 법무장관은 검찰 사무의 최고 감독자로서 일반적으로 검사를 지휘 감독하고 구체적 사건에 대해서는 검찰총장만 지휘 감독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얘기는 법무장관이 가급적이면 간섭을 하지 말라는 것이요. 간섭을 한다 하더라도 검찰총장에게만 의견을 제시하고 그 이유는 검찰총장이 수용하든지 안 하든지 검찰총장의 판단에 맡겨야 한다는 겁니다. 이 법무부 장관은 정치인이기 때문에 검찰이 정치인의 말에 의해서 일방적으로 휘둘릴 경우 이 검찰권이 잘못 발휘될 수 있다. 이러한 것을 우려해서 법무부 장관의 권한을 가급적이면 제한하는 그런 그 규정으로 보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여당인 민주당에서는 윤석열 총장을 신랄하게 비판하고 있습니다. 정부조직법 제32조 2항에 보면 검사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기 위하여 법무장관 소속으로 검찰청을 둔다. 이렇게 했기 때문에 검찰청은 법무장관의 예하라는 거죠. 그리고 검찰청법 아까 제가 말씀드린 제8조에 검찰총장만을 지휘 감독한다. 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지휘 감독한다는 말만을 강조해서 부하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부하가 아니라는 것은 항명이다 라고까지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학계의 의견은 다릅니다. 고려대 장영수 교수는 장관과 총장은 상명하복이 아닌 상호 견제와 균형의 관계다. 이렇게 이제 그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즉, 정치적 중립성과 수사의 공정성 보장을 위해서는 검찰총장이 장관의 말을 일방적으로 듣는 그런 관계여서는 곤란하다는 거죠. 검찰청이 법무 소속이지만 그 하는 기능은 사법기관입니다. 그래서 준사법기관이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이 사법기관은 원래 상권분립에 의하면 정부와 별개지 않습니까? 그죠? 정부, 국회, 사법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 준사법기관이기 때문에 정부의 일방적인 통제를 받아서는 안 된다는 거죠. 행정적인 필요성에 의해서 소속되어 있지만 독립성은 보장되어야 한다 하는 것이 일반적인 인식이고요. 따라서 장관과 검찰총장은 절대 복종의 관계는 아니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러한 논란에서 이제 중요한 것은 뭐냐 하면 이 현대의 발전된 민주주의 사회에서 계속적으로 제도에 의한 권한 이걸 강조한다는 겁니다. 그건 뭐겠습니까? 제가 말씀드린 바와 같이 헤드십만 강조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군대만 해도 헤드십은 거의 강조하지 않고 부하들의 자발적인 복종을 유도하는 리더십을 강조하는 겁니다. 예를 들면 군대의 경우에는 이 권위주의를 탈피하기 위해서 무척 노력하고 있습니다. 리더십을 강조하는 게 그 경향이죠. 자발적인 복종을 이끌어내야만 전투에서 모든 구성원들이 최선을 다하고 그래서 임무를 수행할 수 있다는 겁니다. 예를 들면 이 상하간 또는 뭐 다양한 부대 간의 관계에 있어서도 그냥 지휘
이런 관계보다는 작전 통제, 전술 통제, 협조, 지원과 피지원 이런 다양한 그 관계 유형이 있습니다. 이것은 전부 다 상하 관계를 강조하지 않으면서 관련된 요소들의 노력을 결집할 수 있는 그러한 관계를 말합니다. 예를 들면 작전 통제는 뭐 한미연합사와 관련해서 작전 통제가 많이 논의되기도 했습니다만 관련된 임무 수행할 때만 목표와 방향을 통일시켜 줄 수 있는 그런 권한에 불과합니다. 전술 통제는 아주 작은, 예를 들어서 도하다. 그럼 도하는 그 상황에서만 어떤 한 사람의 지시를 받는 걸 말합니다. 협조라는 것은 진짜 자발적인 전제되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부대가 협조를 받고 어떤 부대는 협조를 하는 거죠. 지원과 피지원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부대는 지원을 받고 어떤 부대는 지원을 해주는. 그러니까 여기에는 상하관계가 없습니다. 만약에 지원해 줘야 하는 부대가 나 지원 못 해주겠다 하면 할 수 없는 거지요. 그래서 리더십을 통해서 우리가 공통의 임무를 수행하기 위해서는 인적 부대를 잘 지원해 줘야 됩니다. 그렇게 해서 자기의 임무를 제쳐놓고라도 인적 부대를 지원하도록 해서 전체 노력을 결집시키도록 한다는 겁니다. 반복적으로 말씀드립니다만 리더십을 강조하는 것이 상하관계 없이 상급자, 하급자, 동료, 인적 부대의 노력을 한 방향으로 결집시키는 것을 강조하는 거죠. 그렇게 해서 과거에는 군대에서 지휘의 단일화, 이 어떤 헤드십에 의해서 한 사람의 지휘관이 임명이 되고 그 지휘관의 말에 일사불란하게 따르는 것을 강조했습니다. 그러나 최근에는 노력의 단일화, unity of effort라고 해서 어떤 방법을 사용하든지 간에 관련된 요소들, 구성 요원들의 노력을 한 방향으로 결집시키는 결과가 중요하다. 방법은 상황과 그 다음에 어떤 사람에 따라서 다양해질 수 있다 하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가급적이면 상대방한테 거부감을 주지 않는, 다시 말하면 상하 관계가 아닌 자발적이면서 대등성이 전제된 관계를 활용을 해서 전체 노력을 결집해야 한다. 이것이 현 시대에 맞다 하는 그러한 철학으로 변화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현 정부를 보면 자칭 가장 민주적이라고 말하면서도 헤드십만 저는 존재하는 것 같습니다. 대통령, 전 일방적으로 결정을 내립니다. 사실 국무회의를 보면 섬뜩하죠. 일방적으로 대통령이 어떤 그 지시사항을 읽고 나머지 열심히 적는 거죠. 사실은 민주주의 국가에서는 대통령은 국민에 대한 보고, 설명이 아주 많아야 됩니다. 사실 뭐 다른 나라를 보면 수상들이 나와서 수시로 이제 그 보고하지 않습니까? 사실 언론에 대한 브리핑이 사실 국민에 대한 보고거든요. 근데 현재 우리 대통령 그렇게 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사실은 대통령이 국론 통합을 위한 그 가장 중요한 책임을 갖고 있고 그러한 권한을 부여받은 겁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통합을 얘기할 때 국회나 야당에 얘기합니다. 국민 통합을 위해서 노력해 주십시오. 본인이 해야 되는 거죠. 사실 저는 깜짝 놀란 게요. 우리 현 대통령이 권장하는 책 중에 리더라면 정조라는 책이 있더라고요. 이 자유민주주의 국가의 대통령이 왕하고는 전혀 다르지요. 왕은 사실은 나라가 자신의 소유라고 이제 생각하도록 되어 있었고 그렇게 전부 인식을 했습니다. 그런데 대통령은 잠시만 맡아 있는 겁니다. 그리고 모두 국민의 공복, 서비스맨, 머슴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정조를 잃는다? 그런데다가 이 정조라는 사람은 헤드십의 전형입니다. 밑에 사람들하고 깊게 상의해서 결론을 내는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이 천재적인 머리가 있다고 생각하면서 결정을 내리고 밑에 사람은 따라야 하는 것으로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조선시대의 경우에는 정조와 세종이 아주 리더십 차원에서는 대비됩니다. 세종은 이 설득의 리더십, 그건 합리적인 리더십의 전형이고요. 정조는 이 헤드십의 전형인 거지요. 그런데 이 정조의 책을 중시한다. 저는 현 대통령부터 조금은 고쳐야 될 부분이 있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근데 법무부 장관은 더 한 것 같습니다. 사실은 국회와 야당을 존중하기보다는 막 무시하고 일방적으로 이 얘기를 합니다. 또 이 인사권 행사를 일방적으로 합니다. 이거는 사실 아무리 권한이 주어져도 그렇게 해서는 안 되고 할 수는 없는 거죠. 사실은 여러분들께서 군에서는 일방적으로 인사권 행사를 한다고 그러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군에서는 이 상하 관련된 사람들의 의견을 충분히 들을 뿐만 아니라 본인의 의견도 굉장히 존중합니다. 참 여러분들이 아마 생각과 실제 군에 시행되는 그런 내용은 굉장히 다를 겁니다. 그리고 현 법무부 장관은 지금
검찰총장과 계속적으로 티격태격합니다. 사실은 법무장관이 검찰총장을 잘 설득을 하고 자기 말 듣도록 리더십을 발휘해야 되는 거죠. 그런데 경쟁을 하고 압박하고 국회 등에 나가서 검찰총장 욕을 하고, 저는 이거는 사실 부끄럽게 생각해 봅니다. 얼마나 사실은 윗사람이 못났으면 밑에 사람 욕을 공개적으로 할 수 있겠습니까? 자기가 만약에 부하라고 생각한다면 말이지요. 사실은 검찰총장하고 저렇게 티격태격 하는 것이 부하가 아니라 동등한 관계로 사실 본인도 인식하고 있다는 겁니다. 사실은 박근혜 대정부도 굉장히 권위주의적이었습니다. 여러분들께서 다 인식하시겠지만, 그러한 권위주의적인 정부, 헤드십만 작용하는 그러한 정부에 대항해서 현 정부가 정권을 잡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보다 더욱 이 권위주의적인 리더십, 권위주의적인 어떤 지휘 형태가 강하다. 저는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더욱 강한 저는 헤드십인 것 같아요. 박근혜 정부에 비해서도. 결국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는 국민이 달라져야 정부도 달라지고 또 이제 정치인들도 달라집니다. 그래서 우리 국민들께서 저는 이 현 정부 또는 여당 정치인 또 나머지 정치인들에게 요구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 정치인들, 국가 지도자는 왕이나 세도가가 아닙니다. 국민의 머슴, 공복입니다. 따라서 섬기는 리더십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겸손한 리더십, 낮추는 리더십이 있어야 됩니다. 현재 여당 또는 일부 정치인들이 보이는 바와 같은 헤드십은 허용돼서는 안 되는 거죠. 의도, 목적이 어떠냐와 상관없이 그런 헤드십을 보였다는 것 자체만으로 우리 국민 여러분들께서 비판을 해야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국민들께서 공무원들, 정치인한테 제발 리더십을 가져라. 리더십을 갖고 관련 공무원들을 자발적인 복종을 유도해서 나라를 위해서 헌신하도록 하시라. 이렇게 주문을 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는 공무원들은 너는 우리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의 공무원으로는 자격이 없다. 이렇게 해서 다시 일할 기회를 안 줘야 되는 거죠. 그리고 공무원들한테, 특히 대통령을 비롯한 국가 지도자들한테 낮은 자세를 유지하도록 주문해야 됩니다. 분명히 왕이 아닙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어떻게 왕처럼 행동합니까? 그것은 결국 국민들이 그렇게 행동하도록 허용하기 때문 아니겠습니까? 예를 들면 2019년 5월 2일 날 이 오사마 빈 라덴을 사살할 때 그 미국 상황실에는 이제 여러 사람이 있었습니다만 공군준장이 가장 상석에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공군준장이 그 작전을 지휘해야 했거든요. 근데 오바마 대통령이 어디 있었습니까? 옆에 쭈그리고 앉아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국이 최강이 아니겠습니까? 우리나라 같으면 그런 일을 상상이나 할 수 있겠습니까? 저는 이제 우리도 자유민주주의 어떤 이념뿐만 아니라 그러한 행동 방식에 충실한 그런 지도자를 요구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또 이제 최근에 자주 신문에도 나옵니다만 독일의 메르켈 총리는 그냥 집 근처 슈퍼에서 우리 보통 사람과 똑같이 바구니 들고 시장을 보고 있습니다. 사실 이것이 뉴스화 된다는 것 자체가 우리나라가 아직 멀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제는 이런 것이 뉴스화 되지 않도록 모든 정치인들은 진짜 자기의 어떤 공부 시간이 끝나고 나면 집에 와서 그냥 그 가정주부 또는 어떤 부모로서의 임무를 다 하면서 보통 사람과 같이 옆에서 이야기도 하고 시장도 보는 저는 그런 분위기가 돼야 된다. 그렇지 않다는 것은 아직도 우리 사회에 왕조시대의 왕 또는 세도가의 인식이 진짜로 이 머릿속에 깊게 박혀있다 하는 그런 저는 추적을 합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이제는 한번 공무원들을 우리 국민들께서 이게 과연 헤드십이냐 리더십이냐를 한번 식별을 해서 만약에 헤드십을 행사하는 공무원이 있다면 사실 그런 사람들은 이제 선별을 해서 인터넷에도 공개하고 이러한 리더십은 안 된다. 그걸 게시해서 국민들이 비판하도록 하고 또 이제 그 임명권자가 다음 어떤 영전이라든지 이 기용을 할 때 참고하도록 저는 해야 된다고 봅니다. 여러분들께서 제가 말씀을 안 드려도 충분히 아시겠지만 현재 검찰의 역할이 다른 어느 때보다도 중요합니다. 그리고 검찰은 당연히 어떤 정치적인 바람에 따라서 흔들려서는 안 됩니다. 정치적 중립성을 보장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검찰도 당연히 노력을 해야 됩니다. 그러나 주변에서 정치인들이 검찰을 흔들고자 하지 않아야 됩니다. 그래야 검찰이 철저한 소명의식과 전문성으로 우리 사회를 정의와 공정과 진실이 지배하는 그런 사회로 만들 수 있지 않겠습니까? 저는 현재의 검찰총장과 법무부 장관의 그 부하
논쟁을 보면서 저는 법무부 장관이 더욱 자제해야 될 부분이 많다. 또 여당 정치인들이 더욱 조심해야 될 부분이 많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감사합니다.